브랜드 대표 시계 아이코닉 와치를 찾는 대모험.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고마 셀이 함 시동 걸어볼까나. 이번 영상의 시작은 하이엔드에서 소개하려다가 빼먹은 모리츠 그로스만입니다. 독일 글라슈테 출신의 시계 브랜드로 2008년 시계 세계에서는 드문 여성 사업가 크리스틴 후터에 의해 설립된 시계회사이고요. 이 회사 시계들의 특징이라면 독일 시계 특유의 4분의 3 플레이트에 빨간색 루비 대신 투명한 색의 사파이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독일 하이엔드 시계답게 피니싱에도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죠. 이 브랜드는 마이크로 브랜드로 봐도 될 만큼 1년에 겨우 300개의 적은 시계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후 800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적은 양이죠. 이 브랜드의 대표 모델은 스몰 세컨드에 막대형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가진 베누 라인입니다. 잡다구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시계인데요. 이외에도 이 브랜드에는 독특한 제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원형 로터 대신 해머의 진동으로 와인딩을 하는 헤메틱이란 시계하고요. 근래에 런칭한 월드타이머 시계인 우니베 잘자이트가 있습니다. 드레스워치답지 않게 좀 커다란 직경과 두께를 가지고 있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만저만한 시계들에 질리셨다면 청담동에 있는 컬렉터스 하우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빼먹은 2번째 브랜드 해리 윈스턴입니다. 보석과 시계 둘 다 판매하는 브랜드인데요. 하이엔드에 들어갈 브랜드인데 제가 깜빡하고 빼먹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그냥저냥 다이아몬드 설탕가루 묻힌 보석 시계 브랜드입니다. 크게 특별할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브랜드 얘기를 할까요? 잡다구리가 변비 때문에 3일 동안 똥을 못 싸서 미친 걸까요? 노노노, 그건 절대 아니죠. 저 요즘 야구르트 먹고. 이 브랜드 시계 라인업 중에 오푸스 라인이 있는데요. 이 시계들은 대부분 독립시계 제작자들과 협업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독특한 외형 그리고 환장할 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푸스1은 앞서 소개한 워치메이커 폴 주르니, 오푸스2는 유명한 워치메이커 앙투안 프레지우소, 오푸스3도 유명한 워치메이커인 비안니 할터 등 내노라는 워치메이커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오푸스 14까지 나와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똥구녕도 막힐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계들입니다. 보는 재미가 쏠쏠하니 유튜브나 인터넷 뒤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격은 몇 억대입니다. 자, 다음은 겉은 휘황찬란한데 정작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해 비싸게 팔아먹어 초기에 엄청 욕먹었던 브랜드 위블로입니다. 지금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넣고 소재와 디자인에 신경써서 어느정도 입지를 굳힌 브랜드죠. 위블로의 대표 시계는 한때 로얄오크 짝퉁으로 취급받던 빅뱅입니다. 지금의 제이콥 앤 코처럼 유명 셀럽들을 이용해 마케팅을 펼쳤으며 이게 그나마 먹혀서 지금의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원래 위블로는 하이엔드 브랜드 쪽으로 가고 싶었고 제품을 보면 하이엔드로 봐도 무색할 정도이긴 합니다만 갑작스레 등장해서 엄청난 마케팅으로 유행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들 대부분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쉽게 잊혀지듯 예전과 같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브랜드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오랜 세월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노력이 계속 지속되어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자리잡아 그 분야의 네임드가 되는 한마디로 전통 같은 거 말이에요. 신생 브랜드 주제에 화려한 제품을 만들어 고가의 정책을 펴는 브랜드 중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인기를 끄는 브랜드가 적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위블로도 그렇지만 리차드 밀, 자켓 로즈, 제이콥 앤 코 등 고가의 신생 브랜드들이 나중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지속될지 무척 궁금해지는군요. 시계가 시계로서의 기능을 잃고 그저 눈깔만 휘둥그레지게 만든다면 최첨단 스마트 기기가 판치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 이제 다시 원래 미들급 브랜드로 돌아와 볼까요?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까르띠에입니다. 보석과 시계를 같이 취급하는 브랜드로 까르띠에는 뭐 볼 거 있나요? 탱크, 이거 하나로 끝입니다. 탱크를 위에서 본 모습을 디자인에 반영한 아주 유명한 시계입니다. 여자들한테는 파텍 필립이고 롤렉스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까르띠에가 파텍 필립이고 롤렉스죠. 탱크를 사랑한 유명인들은 많은데요. 앤디 워홀은
나는 시간을 확인하려 탱크 시계를 차는 게 아니다. 사실 태엽을 감지도 않는다. 그저 탱크가 차야 할 시계이기 때문에 차는 것이다 라는 개소리를 시전하기도 했고요.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도 애착했던 시계이기도 합니다. 뭐 다이애나 왕세자비, 스티브 맥킨 등 유명한 배우, 정치인들도 수두룩 빽빽입니다. 까르띠에 참 할 말이 많은데요. 퍼츠 무브먼트를 넣고 1400만원 뭐 2000만원 이렇게 파는 건 그렇다 쳐도 그들이 인하우스 무브먼트 어쩌고 하면서 기술이 높은 척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혹자는 가끔 까르띠에에서 내놓는 미스테리 트루 비용이나 컴플리케이션 같은 시계들을 보고 까르띠에는 기술력으로 뛰어난 시계 브랜드네 뭐네 운운하는데요. 이런 특별한 시계는 리치몬트 그룹 내에서 까르띠에를 밀어주기 위해 리치몬트 브랜드 내 장인들한테 만들라고 시켜서 까르띠에에게 주거나 독립시계장인에게 의뢰해서 발매하는 한정판 개념으로 봐야지, 진짜 까르띠에의 기술력 뭐 이런 걸로 믿기엔 그들의 일반 제품에 들어간 허접한 무브먼트를 보고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탱크 루이 까르띠에에 들어간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인 8971MC는 예거 르쿨트르의 846 무브먼트고요. 430MC 무브먼트는 피아제의 430P 무브먼트입니다. 까르띠에에서 개발했다는 인하우스 무브먼트 1847MC는 공급이 중단된 에타의 2892 무브먼트의 대체품으로 개발된 건데요. 중국산보다 못한 완전 개허접한 수준의 무브먼트 피니싱은 실제로 보면 제 아무리 까르띠에 신봉자라도 아가리를 꾹 담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주력 기계식 무브먼트인 1904MC는 리치먼트 그룹의 무브먼트 제조사인 발플러리에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피아제, 가시는 콘스탄틴과 같이 공유해서 쓰는 무브먼트입니다. 이 무브먼트를 발플러리에에서 가져와 까르띠에에서 조립, 조정, 피니싱을 하는데요. 그 전에 쓰던 범용 무브먼트보다 딱히 뭐가 더 좋은지 모를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또한 피니싱이 개판 5분 전이고요. 뭐 이따구다 보니 판매량 순위로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줄여서 로로카 뭐 이러면서 추종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뭐 아니면 말고요. 뭐 솔직히 기계식 무브먼트 변태인 잡다구리는 까르띠에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우리 만인들한테는 왠지 하나 바쳐야 할 것 같은 이 요상한 기분은 뭐죠? 자, 다음은 만년필로 유명한 브랜드. 그저 그런 시계를 만들다가 2000년대 명성 높은 무브먼트 회사인 미네르바를 인수한 후 명품 시계 브랜드로 재탄생한 몽블랑입니다. 이 브랜드에는 이렇다 할 아이코닉 와치를 찾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제가 몽블랑 시계를 산다면 미네르바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시계를 고르겠다, 뭐 이 정도고요. 여성용 시계 보엠의 경우 예거 르쿨트르에서 일했던 CEO의 영향 탓인지 예거 르쿨트르의 랑데뷰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랑데뷰 디자인에 호감이 있으나 가격적인 측면이 고민이신 여성분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은 판매하는 모든 모델이 크로노미터 인정을 받고 자사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몇 안되는 브랜드로 시계 브랜드 주제에 고개 비행팀을 가지고 있는 요상한 회사 브라이틀링입니다. 이 브랜드는 항공시계에 근본을 두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브라이틀링의 아이코닉 와치는 오메가의 문와치보다 2년 먼저 우주로 올라간 시계로 우주로 올라간 손목시계 중 두 번째로 기록된 내비 타이머입니다. 시계 세상에서 아이코닉 와치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시계 중 하나죠. 내비 타이머는 회전하는 베젤, 즉 슬라이드를 돌려 비행시 필요한 평균 속도라던가 거리, 연료 소비량, 곱하기, 나누기, 환율 계산까지 그야말로 손목 위의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니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해보면 개 신기한데요. 이 시계는 제 드림와치 중 하나로 제가 시계에 관심이 생긴 이유가 바로 잡지에 나온 이 시계를 보고 반해서입니다. 제 첫 기계식 시계는 브라이틀링 슈퍼오션 2였는데요. 전 제품 COSC 인증,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참고로 다른 유니크한 시계도 있는데요. 당신이 산이나 바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깝죽거리다가 조난을 당했을 때 GPS 송신 기능이 있는 브라이틀링의 이머전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계의 하단에 있는 용도를 과감하게 뽑아봅시다. 인공위성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지역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조대가 당신을 구조해 줄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당신이 부담해야 하니까 함부로 깝치면 안 되겠죠.
이 시계 가진 사람한테 술 이빠이 먹여놓고 안테나 뽑아보라고 뽐뿌 놓고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구경해보고 싶네요. 자, 다음은 영화배우 실버스타 스탈론이 이탈리아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시계를 보고 반해서 여러 개 구매한 후 지인에게 나눠줬는데요. 그 지인 중 리치몬트 그룹 회장이 있었고 그 회장이 이 시계가 마음에 들어 회사를 그냥 인수해버린 다음 럭셔리 브랜드로 키운 시계회사 파네라이입니다. 오버사이즈 시계가 유행할 때 엄청나게 몸집을 불린 브랜드로 상남자 마초맨의 이미지가 가득한 브랜드입니다. 파네라이의 유저를 파네리스트라 부르는데 팬덤이 아주 두둑하죠. 줄질하기 좋은 시계로도 유명하고요. 이 브랜드는 뭐 볼 거 있나요? 그냥 루미노입니다. 뭐 라인업이라고 해봤자 루미노, 썸머저블, 라디오미르 딱 3가지밖에 안됩니다. 루미노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용도 잠금 장치와 샌드위치 야광 다이얼, 그리고 이탈리아 해군용 시계라는 헤리티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기필코 아이코닉 와치 소개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진짜 택도 없네요. 뭔 놈의 시계 브랜드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하긴 스위스 시계산업회에 등록된 브랜드만 해도 현재 225개입니다. 엄청나죠? 제 영상이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영상 보시고 시계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신다면 그리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 아니면 말고요. 긴 영상 보시느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브랜드별 대표 시계 아이코닉 와치 편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